강나루 건너서 밀밭길을 구름에 달 가듯이 가는 나그네, 길은 외줄기 남도 300리, 술 있는 마을마다 타는 저녁물, 구름에 달 가듯이 가는 나그네. 여러분은 멀리 미국에서 나그네처럼 이곳에 오셨습니다. 나그네처럼 우리는 또 가야 합니다. 지금부터 생중계가 되기 때문에 정제된 그런 내용으로 여러분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21차 트러스트 포럼 부산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함께 사회를 맡아서 수고해 줄 우리 유지연 박사를 소개하겠습니다. 박수로 맞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어제에 이어서 다시 또 오늘 더욱더 밝은 모습으로 인사드릴 수 있어서 기쁘고 매우 뜻깊은 자리입니다. 어제는 제가 흔적과 발자취를 키워드로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앞에 마침 여러 회의를 들으면서 오늘의 키워드는 다리, 브릿지, 연결, 그걸 말씀드리고 싶네요. 바로 미주와 한국 함께 연결해서 할 수 있는 것, 그리고 미래 세대를 위한 바로 오늘의 주제이기도 합니다. 어떻게 이어갈지 그 연결고리를 오늘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1953년도 대한민국의 소득은 1인당 소득이 67불, 세월이 흘러서 70여 년 세월이 흐른 다음에 500배, 35,000불. 대한민국을 바꾸는 왕의 나라를 백성들에게 안겨준 대한민국을 건국한 이승만 대통령께서 만들어주신 대한민국에 우리는 몸담고 살고 있습니다. 자, 오늘 트러스트 포럼에서는 그의 흔적을 더듬어 보며 좋은 얘기를 여러분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국민의례가 있겠습니다. 길이가 어디에 해당되어 있을까요? 자, 화면이 안 돼 있죠? 방송 준비가 조금 걸려서 네. 10분 정도. 선무만 좀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오늘 행사가 여러 가지 행사가 막 겹쳐서 주최 측에서 10월 27일에 대각성 그런 운동을 펼치게 됩니다. 서울에서 아마도 기독교 사상, 개신교 역사상 가장 처음으로 빛나는 그런 행사를 기획하고 있는 것이 이곳 부산입니다. 부산에 우리 기념사업회 선현보 부회장께서 준비를 하고 있고 지금 서울에서 비행편으로 지금 날아오고 있는 중입니다. 함께 여러분과 조금 이따 보고를 아마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영적 대각성운동이라고 할까, 10월 27일에 행사가 서울에서 주일날입니다. 27일 오후 2시에 광화문을 전부 에워싸는 한국교회 90% 이상의 교회가 함께 움직이는 대각성운동을 펴게 되는 10월 27일 이 캠페인, 이 전무후무한 그런 대각성운동에 서울의 순복음을 비롯해서 그리고 사랑의 교회 모든 교회들이 다 함께 하게 됩니다. 그 중심에 부산 세계교회 선현보 당회장께서 우리 기념사업회 부회장이신데 함께 주도하며 지금 일을 하는 도중에 이곳 행사장에 지금 출발해서 곧 도착하게 된다고 그럽니다. 자, 준비가 됐습니다. 다 됐죠? 네. 그래, 동의. 자유롭고 정의로운 나는 대한민국의 영광을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바로 하면은 애국가 제창 1절입니다. 다음에는 순국선열과 호국영에 대한 묵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마이크를 좀 올려주세요. 좀 더 올려주세요. 선 박사, 마이크를 좀 올려주세요. 트러스트 포럼 제21차 이제 부산에서 두 번째 갖게 되는 트러스트 포럼입니다. 믿게 해야 믿음 온다 하는 그런 목적과 지향점을 갖고 출범한 것이 트러스트 포럼입니다. 네, 어제 이어서 오늘 21차 오늘의 주제는 이승만 정신과 차세대 역할. 제가 그 연결 브릿지 말씀도 했는데 앞에 회의 중에도 미래를 향한 좋은 비전을 또 제시해 주셨고 오늘 바로 그러한 주제로 오늘 포럼을 토론해 보려고 합니다. 시작을 위해서 트러스트 포럼의 상임 대표이신 최재형 대표님의 말씀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자, 박수로 맞으십시오. 예, 어제 이어서 이틀 연속 우리 트러스트 포럼 부산 세계로 교회의 가덕 비전 센터에서 가지게 됐습니다. 멀리 위주에서 조국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리고 그 조국을 사랑하는 그 길이 이승만 대통령의 자유 그 정신을 오늘에 되살리고 이어가는 것이라고 생각했던 위주 이승만 건국 대통령 기념 사업회 여러분들과 이렇게 함께 이곳에서 포럼을 개최하게 돼서 진심으로 기쁘게 생각하고 함께 해주신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멀리 미주에서 오시고 그 이후에 계속 빡빡한 일정을 2박 3일 저희들과 함께 하고 계신데 많이 피곤하지 않으세요? 예, 뜨거운 열정과 사랑이 아마 여러분들의 모든 피로를 날아가게 하는 것 같습니다. 오늘 이 트러스트 포럼 이곳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는 것은 우리의 미래 세대에 이승만 정신을 어떻게 전해줄 것이냐 하는 그러한 주제로 하게 됐습니다. 최근에 이제 우리 문화 사회의 가장 중요한 우리의 그 생각과 사상을 전달할 수 있는 매체는 문화, 그 중에서도 영상을 통한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오늘은 이장호 감독님께서 우리 이승만 대통령께서 걸어온 발자취를 영상화하면서 이승만 대통령의 정신을 우리가 어떻게 계승하고 또 전달해 줄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실 것이라고 기대합니다. 2박 3일의 여정 동안 우리 이장호 감독님 그리고 이승만 학당의 이용훈 교수님께서 정말 바쁜 일정 가운데서 함께해 주신 데 대해서 깊이 감사드리고요. 이장호 감독님께서는 부산영화제 그 중요한 행사 또 이제 포기하시고 우리 포럼을 위해서 귀한 시간 내주셨습니다. 오늘 뜻깊은 시간이 될 것이라고 기대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좋은 곳에서 트러스트 포럼 부산 제21차 트러스트 포럼을 개최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세계로교회 그리고 손현보 목사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 트러스트 포럼이 이승만 대통령의 정신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고 또 그것을 우리 차세대에 어떻게 이어줄 것인가에 대해서 함께 고민하고 또 그 길을 모색하는 그리고 그 해답을 찾는 뜻깊은 시간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최재영 트러스트 포럼 상임 대표님 말씀 감사합니다. 그러면 우리 새로운 회장님이신 김남수 기념사업회 회장님이시죠. 우리 목사님 격려 말씀을 듣고 또 힘을 받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말로는 hospitality라고 그러죠. 환대해 주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합니다. 어제도 또 서울에서도 또 창녕에서도 또 부산에서도 이렇게 섬세하게 잘 돌봐주시는 모든 분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어제 이제 제가 그런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만 오늘은 전 세계를 대부분 다녀보니까 어느 나라든 그 나라를 도탄에서 건져내고 또 이 식민지에서 해방시키고 그 다음에 이런 어떤 어마어마한 세력들에게서 자유를 찾아준 그 건국을 이루어서 나라를 세워준 건국의 아버지를 이렇게 조그만 나라도 가난한 나라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살아계실 때 했던 일, 그분의 생신, 또 그분이 돌아간 날, 그리고 그분이 나라를 세웠던 건국일 이런 것들을 다 아무리 조그만 나라도 어딜 가도 다 건국의 아버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참 불행하게도 우리 대한민국은 아버지를 죽인 그래서 아버지 없는 나라라는 미국의 어떤 논평가가 대한민국 사람은 참 이상하다. 훌륭한 아버지가 있는데 아버지를 죽이고 애비 없는 나라를 만들어서 홀로 자식이 됐다. 우리 말로 표현하면 그런 글을 써서 세상에 내놓은 얘기를 보면서 정말 건국의 아버지, 나라를 세운 건국의 아버지를 죽였다. 사실 우리 민족이 거기까지 왔나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왜 건국을 건국 아버지뿐 아니라 그 다음에 자기가 태어난 생일을 완전히 지우고 혼란에 빠져서
자기가 도대체 생일이 언제인지도 모르는 정말 비참한 거지 새끼같이 다리 밑에서 주워 갔다는 얘기들을 옛날에 제가 어렸을 때 들었는데, 어디서 주워온 새끼인지 어떻게 태어났는지 이거 가지고 시비하면서 아버지도 죽이고 내 생일도 죽인 이런 비참한 현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사실 나라마다 건국한 분들이 있고 그분을 잘 모시는 나라들은 보니까 참 훌륭한 국민이 일치하고 잘 모여서 나라에 대한 애국심이 있고, 그 중에 대표적인 나라가 하나 있는데 터키, 우리 뭐 투르키 뭐라 그래, 터키에 요즘 이름을 바꿔서 옛날 얘기밖에 몰라요. 터키라는 나라를 여러 번 가서 그 사도 바울이 거기서 활동하고 사역했던 그런 땅이기 때문에 여러 번 가면서 하나 느낀 게, 이 터키가 위대한 지도자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혼자 결혼도 안 하고 군인이었었는데, 이 터키라는 땅덩어리를 다스리는 무시무시한 세력이 하나 있었는데, 그게 이슬람, 말하면 우리가 말하는 종교적 철통 같은 통제 속에서 나라를, 국민들을 자유를 주지 못하고 무시무시한 법으로 다스리는 종교 국가로서의 통제를 이 사람은 이건 아니다 결심하고 정말 왕정에 도전해서 이 왕정을 뒤집어 엎습니다. 뭐 회유도 있었죠. 또 그 다음에 뭐 왕가에서 결혼하라고 해서 결혼까지 시키려고 했는데 그것도 거절했죠. 마지막에는 영국의 윈스턴 처칠, 누구의 큰 해군 제독이 가지고 오는 거대한 해군 군단을 아무것도 없는 이순신 장군처럼 이 사람을 보내서 거기 죽으라 그러고 보냈습니다. 근데 그 전선에서 영국이 최대 수치를 느끼는, 단번에 한 번 실수 전 패전을 했는데 거기서 패전을 하고 이분이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피 묻은 군복을 다 개서 왕정에 보내고 백의종군을 하고 국민혁명을 일으켜서 오늘 터키를 만들고, 그 무시무시한 이슬람 종교 철통 같은 제국에서 여성들의 복장을 바꾸고, 그 다음에 모든 종교의 자유를 주고, 지금도 그 이슬람을 하지만 하여튼 민주국가를 만듭니다. 근데 그 국민들은 그게 고마워서 그때부터 지금까지 이 케말 아타투르크라고는 이분의 사진을 모든 집집, 모든 가게마다, 모든 관공서에, 하여튼 전국의 모든 사람들이 그걸 붙여놓고, 이분들은 우리를 위해서 이 무시무시한 철관 정치에서 해방시킨 위대한 지도자라고. 그리고 그렇게 해서 세워진 터키의 국기를 전국에 다니면 어디든지 가면 크게 휘날리게 하고, 그리고 첫 번째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몇십 년 동안 이 대통령의 모든 집회와 동전에 이 대통령의 초상화를 넣기로 했습니다. 한번 중간 대통령이 이거 바꾸자 그래서 꼭 대통령 초대되면 한 사람 얼굴만 이렇게 다 모두 돈에다 넣냐, 이거 바꾸자고 법을 바꿔서
한 번 빼려고 했는데 전 국민이 들고 일어나서 아니다. 케말 아타투르크는 우리의 위대한 영웅이다. 그리고 그 법을 폐기시키고 지금까지 모든 집회 대통령의 초대 대통령의 얼굴을 사진으로 넣어서 국민들이 그분을 이렇게 잘 모시고 고마워합니다. 그분이 돌아가셨을 때 정말 그 수십 마일을 국민들이 나와서 우리 이 박사님처럼 그렇게 나와서 다 해놓은, 그리고 지금까지 변함없이 그렇게 하는 그 민족을 보면서 우리 아버지 죽이고 생일도 죽이려고 누가 도대체 그랬겠나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게 일부러 그런 것도 아니고 무지해서 그런 것도 아니고 이건 전략적 선전에 의해서 다른 민족의 영웅을 세우려고 했던 누군가가 계획된 혼란과 무지와 역사의 왜곡을 만들어갔다는 걸 생각하면 국민이 정신을 차리고 깨닫고 다시 돌아와야 된다는 것이 이승만 박사의 건국 정신이다. 건국 대통령을 죽여야 건국 이념이 죽고 건국 이념이 없어져야 아무거나 다 갖다 줘서 백성을 짐승 취급하고 다스릴 수 있는 무시무시한 권력을 차지할 수 있다는 거대한 야망을 가진 집단이 바로 우리 옆에 있었다는 것을 이 국민이 깨닫지 못하고 돌아서서 은혜를 입고 사랑을 받고 희생을 통해서 나라를 세운 이 위대한 건국의 아버지를 돌이키지 못하고 칼질하고 밟고 끌어내리고 죽이려는 이 민족의 앞날은 도대체 터키를 다녀오면서 이 민족은 이런 사람은 이런 백성들은 있는데 그걸 잊어버리고 배은망덕하고 은혜를 원수로 갚으려고 하는 이 민족의 앞날은 도대체 뭐가 기다리고 있겠는가를 생각하면서 다시 한번 이승만 박사 기념사업회에 우리가 작지만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감당할 수 있는 한 부분이라도 감당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라면서 위대한 인기보다 영웅이 되기보다는 믿을 만한 사람이 되어서 진리보다 신의를 쫓아가고 정의와 진리를 구별하는 아름다운 트라스포름이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김남수 신임 회장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자유민주주의를 심어준 그 건국 대통령 아버지를 죽인 자들, 이런 말씀을 하시니까 제가 문득 그 기독교 성경에 바로 선택된 이스라엘인들이 그 예수님에게 오히려 돌팔매질을 한 그 비유가 이렇게 연상이 돼서 마음에 깊이 바로 우리 리빌드 신뢰를 오늘 주제로 하는 것처럼 그 정신을 일깨우고 리스토어하는 것에 함께 연관이 돼서 깊이 생각하기로 했습니다. 오늘 아까 말씀을 하셨다시피 우리 손현보 부회장님께서 지금 부지런히 서울에서 내려오고 계시고요. 아마 어제 여러분이 그 여러 좋은 그 말씀들을 듣다가 바로 이분이 나오니까 그 추억의 그 옛 정서를 다시 한번 공감할 수 있어서 매우 좋아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앞에 또 많은 무거운 얘기도 있고 깊이 있는 얘기도 있었고 이런 것을 잘 좀 담으면서 잠시 좀 분위기를 잠깐 여러분의 추억의 시간으로 한번 다녀가서는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서수남 가수분을 모시고 어제와 같은 즐거운 시간 갖는 거 매우 기대하시죠? 네,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박수에 보답이 될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그 놀라운 주님의 사랑이라는 그런 타이틀의 노래 보내드리겠습니다. 음악 좀 주세요. 너는 나와 주의 사랑 은총의 주 찬양해 밝은 그곳 하늘에서 주가 예비하셨네 기쁜 날 그날에 우리 모두가 하늘에서 주님을 배울 때 우리는 승리하리라 하늘에 구름 덮이고 이 세상에 어두운 한 시간 하늘 향해 주의 길 가리라 이쁜 날 그날에 우리 모두 다 하늘에서 주님을 배울 때 우리는 승리하리라 love of Jesus, sing His mercy and His grace in the nation, bright and blessed, we still sing and proclaim. Good night, 그날에 우리 모두 다 하늘 집에서 주님을 배울 때 우리는 승리하리라 When we all see Jesus we'll sing and shout the victory 타이밍이 좀 늦었습니다. 앵콜 자 다시 한번 퇴장하시죠. 이건 억지 앵콜 아닌가? 거기 음원 아무거나 하나 틀어주세요. 예? 세 곡이야? 뭐 노래는 뭐 많이 할 수 있는데 그것이 값이 나갈는지 모르겠어요. 뭐예요? 음악 하나만 받아봐. 찾아놨어요? 하나만 받았어요. 음원을 안 받아. 음원 없이 하겠습니다. 라이브로 한 곡만 더 해드리겠습니다. 여길 가봐도 저길 가봐도 눈에 보이는 건 사람들뿐이야. 이 같은 사람, 키가 작은 사람, 얼굴이 없다고 공이
사는 사람 애나 졌구나 세월이 졌구나 물만 마셔도 기분이 좋구나 노래를 부르자 네가 누구냐 오 내 친구로구나 옆집 사는 사람 누구인지 몰라도 연예인들 이름이 어찌 그리 잘한대요 취미가 다르다고 끼리끼리 논대요 세상살다고 전화도 안 한대요 애나 좋구나 놀기가 좋구나 물만 마셔도 기분이 좋구나 노래를 부르자 노래를 부르자 네가 누구냐 오 내 친구로구나 귀여운 아이야 잠을 깨거라 밤에는 뭐하고 낮에는 졸고 있니 이빨 청춘에 공부에 물려서 놀지도 못하고 자지도 못한대요 애나 좋구나 세월이 좋구나 물만 마셔도 기분이 좋구나 노래를 부르자 네가 누구냐 오 내 친구로구나 길거리를 나가봐도 자동차뿐이고요 주차장에 가봐도 자동차도 꽉 차네요 편하냐고 타는 건데 불편한 게 자동차야 다 타던 그 시절이 이제는 그립네요 애나 좋구나 세월이 좋구나 물만 마셔도 기분이 좋구나 노래를 부르자 네가 누구냐 오 내 친구로구나 네가 누구냐 사수남이로구나 이 앵콜은 아까 각본에 의해서 하시는 거 아니죠? 네, 우리 좋은 노래 두 곡을 선사해 주셨는데 사실 일반 다른 많은 가수보다 특별히 더 의미가 있는 귀한 손님인 것은 우리 서수남 가수님은 또 이승만 기념사업회의 자문위원이기도 하십니다. 네, 그래서 더욱더 큰 박수 보내주시죠. 네, 오늘 포럼 시작 전에 그 문물 사무총장님과 또 우리 회장님과 그 기념사 그 이승만 학당이 미주로 동부에서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앞으로 확장돼 가면 어떨까 하는 그런 말씀도 잠깐 하시면서 저는 어떤 생각이 들었냐 하면 이 미주 동부 지역부터 서부까지 전역의 그 기념사업회 미주 지역의 한인들뿐만 아니라 그곳의 많은 다문화에게도 이승만 정신의 이 프로그램이 어떤 정형화돼서 이것이 앞으로 좋은 프로그램으로 다른 다문화에게도 확산되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혼자 흥분된 마음을 잠시 가졌습니다. 어제 여러분 그 이승만 학당의 이영훈 교수님 강의가 조금 듣다가 시간이 아쉽지 않았습니까? 네, 그래서 오늘 조금 더 시간을 갖겠습니다. 자리에 모시고 좋은 말씀 더 듣겠습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슬라이드 나옵니까? 예. 어제 이어서 오늘도 제가 이 마이크를 잡게 되어서 한편으로는 영광입니다만은
계속 똑같은 사람이 나와서 하면 좀 식상한 면도 있을 것 같아서 좀 죄송스럽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저는 이렇게 연속된 프로그램으로 뭐 일종의 강의 형태로 되는 줄 모르고 가볍게 응락을 했는데 그 직전에야 이게 일종의 뭐 좀 제 혼자서 이야기하는 강연인 줄 알고 이렇게 좀 결국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만 이틀 연속 계속 서는 건 좀 문제가 있겠다는 그런 생각을 조금 전에 이 자리에 올라오면서 했습니다. 아무튼 서게 되었으니까 제가 준비한 슬라이드를 중심으로 해서 성의껏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0분요. 예. 30분 이게 조금 내용이 많기는 합니다만 하여튼 30분 안에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이승만 기념사업회로 모이신 분들이니까 이승만 우리 건국 대통령의 그 정치적 이념이 어떤 것인가는 뭐 다 잘 아시는 그런 내용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준비가 그렇게 되었습니다만은 그래도 다 잘 아시는 이야기지만은 한번 좀 복습할 겸 확인할 겸 그러한 기분으로 제 말씀을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다만 오늘 저는 이제 이승만의 자유이념 이거 다 아시는 이야기 같습니다만은 좀 강한 표현으로 그의 아까 목사님 말씀하셨습니다만은 하나라가 그의 건국 대통령을 죽이고 땅에 파묻고 그걸 복권시키려고 하는데도 이렇게 집요하게 저항을 하고 있는 이 무서운 적이 있습니다. 그 적이 도대체 무엇인가 하는 그 이야기를 마지막으로 제가 할 텐데 조금 그 점에서는 좀 여러분에게 새로운 이야기가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저는 청년 이승만이 나이 29세에 한성 감옥에서 쓴 이 독립정신이라는 이 책은 20세기 한국인이 쓴 책 가운데 가장 위대한 책이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가장 위대하다. 단 한 권을 선택하라면은 주저없이 이 책이 20세기 한국인에게 던져진 가장 위대한 책이다. 지금도 이분이 이 책에서 제기한 문제는 여전히 한국인에게 가장 절실한 물음으로 다가오는 그러한 물음을 제기한 살아있는 책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우리 한국인들은 지난 100년간 이것을 잊어왔습니다. 까마득하게 잊고 땅에 파묻어버리고 왔습니다. 제가 이 책을 읽게 된 거는 한 2008년, 9년 그때 읽었습니다. 저도 나이가 거의 환갑이 다 돼가지고 나이 한 58세쯤 김효순이라는 친하게 지내는 분 여러분도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분이 이 독립정신이라는 책을 현대문으로 번역해서 보내줘서 책상 옆에 두고 잘 보지도 않다가 어느 날 보니까 한 100년 전에 나온 계몽서구나 오대양 육대주가 어떻고 일식과 월식이 어떻게 발생하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앞에 있어가지고 100년 전에 이런 책이 나올 수 있었겠다 그런 정도로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몇 달 있다가 그것도 눈에 띄어서 이제 마침 또 시간이 있고 해서 자세히 읽어보니까 제가 빨려 들어가기 시작을 했습니다.
몇 번 거듭 읽고 나서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제가 연구자 생활을 결심을 하고 대학원에 들어간 게 78년도인데 그 오랜 세월 동안 이 책을 읽으라고 권한 사람도 없었고 어떤 선생도 어떤 선배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책이 내가 이 책을 모르고 이 한국 경제사를 전공하는 사람입니다만 참 이상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학교 도서관에 그 요사이는 다 이 전산화가 되어 있어가지고 이 독립정신에 관한 연구서가 어떤 게 있는가 찾아보니까 없어요. 독립정신을 연구한 이 이승만의 무슨 반러시아주의 그런 것에 대해서 한두 편의 논문이 있을 뿐이지 이 책 자체를 연구한 그런 책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충격을 먹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이분에 대한 제 나름대로 관심을 갖고 정년을 한것 동시에 본격적으로 이분을 연구하고 또 아는 범위 내에서도 강의도 하고 이렇게 지내왔습니다만 어쨌든 한국인들이 잊혀져 온 가장 위대한 책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이 책이 어떤 책인지는 여러분이 다 읽어봤을 테니까 아실 겁니다. 저는 한 6가지 명제로 이 책을 요약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인간은 독립의 존재고 자유의 존재다. 근데 이거는 왜 인간은 독립적이고 자유로운 존재인가? 하나님이 그렇게 고귀한 존재로 만들었기 때문에 그렇다 하는 것입니다. 그의 닮은 꼴로 한 인간 하나하나를 귀중한 존재로 만들었다. 자유의 본질이라는 것은 그와 같은 내가 하나님에서 귀중한 존재로 만들어졌다는 그 존재 감각, 그게 자유다. 저는 이때 자유가 뭔지 이때 제가 처음 알았습니다. 내가 그렇게 고귀하고 존재로 지으심을 받았을 텐데 내가 어떻게 거짓말을 하고 내가 어떻게 도둑질을 하고 내가 어떻게 사기를 치고 또 내가 어떻게 노예가 되어서 남의 부림을 당하고 그렇게 하겠습니까? 자유인은 스스로 독립해서 세상에 유익한 쓰임새가 되라고 하신 그 뜻에 따라서 사는 것이 자유인이다. 근데 이와 같은 자유를 서양이 알게 된 것은 종교개혁 때다. 마르틴 루터 선생이 이 같은 오랫동안 잊혀져 온 자유의 개념을 종교개혁을 통해서 알려줬고 그때부터 동서양이 갈라지기 시작했다. 이것도 아주 이걸 가지고 경제사학자들은 Great Divergence 그럽니다. 대분기. 그때까지는 동서양이 꼭 같았습니다. 동양과 서양의 1인당 소득 수준이 다 똑같았어요. 그러나 종교개혁 이후 서양이 이제 솟아오르기 시작합니다. 영국을 선두주자로 해서 솟아오르. 산업혁명 때는 로켓으로 솟아올라가지고 동서양의 차가 하늘과 땅 차이가 돼버리고 말았습니다. 그 Great Divergence 대분기의 출발이 종교개혁인데 그 요사이 역사학이나 정치학이 다 하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 하고 있는 이야기를 100년 전에 이분은 했어요. 100년 전에 120년 전에 벌써 그런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왜 이런 인간이 자유가 되면은 이렇게 Great Divergence가 생기느냐? 독립과 자유는 통상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제가 명색이 경제학자인데 자유가 통상이라는 이야기 처음 들어봤습니다. 이 책을 통해서. 대학에 들어가서 경제원론 배우고 시장경제 아담 스미스의 보이지 않는 손 그걸 다 배웠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정치적으로 정치 철학에 있어서 자유인의 경제생활이 바로 그러한 시장이다. 바로 그런 이야기 제가 우리 교수님한테 들어본 바가 없어요.
이승만, 청년 이승만이 감옥 속에서 120년의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독립정신 1장에서 6장까지가 자유에 대한 일종의 원론적인 서술인다면 자유가 뭔지를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알아봅시다 해서 제7장으로 딱 넘어가면서 하는 이야기가 콜럼버스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니 이게 뭐야? 논리적인 비약이구나. 감옥 안에서 글 쓰다 보니까 준비가 좀 불충분해서 이 논리적인 비약이 생겼구나. 저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가만히 보니까 그게 아니에요. 자유인은 통상을 하는 사람입니다. 자유인은 통상을 하는 사람. 이분은 평생 자유를 이야기하면서 통상을 같이 이야기했어요. 나중에 대한민국이 세워지고 나서 초대 국회에서 국회의장 취임식에서 우리는 자유인으로서 이제부터는 세계와 통상을 해야 됩니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통상이라는 건 뭐냐? 통상은 경쟁이다. 그리고 지식과 기술이 전파되는 과정이다. 그렇게 해서 과학이 발전하고 그 문명이 개화가 된다. 자유는 통상이요, 통상은 경쟁이요, 과학이요, 지식이요, 문명개화다 하는 그 일련의 과정을 쭉. 이승만은 단순히 정치 철학에서 자유를 이야기한 게 아닙니다. 자유의 경제학, 자유의 국제정치학, 자유의 역사학을 이야기한 겁니다. 그걸 종합적인 체계로서 한국에서 이야기한 최초의 사람이자 지금까지 유일한 사람. 제가 그것을 이 책에서 발견하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자유와 통상은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왜 하나님이 이 통상을 섭리로 했느냐? 하나님은 이 지구를 너무나 아름답고 풍요롭게 기기묘묘하게 다양하게 만들어가지고 통상을 하지 않을 수 없도록 만들어놨다. 이쪽에서는 철이 나고 저기서는 석유가 나고 저기서는 석탄이 나고 쌀이 나고 곳곳이 다 다릅니다. 통상을 해서 골고루 나누어 쓰라라는 그런 뜻으로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했다. 자유와 통상은 하나님의 섭리다. 이거 거역하면은 그 민족은 멸망을 한다. 장차 세계는 이 자유와 통상으로 하나가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말이 다르고 인종이 다르지만은 하나로 섞여가지고 말도 통일이 되고 결국은 하나가 될 것이다. 그런 비슷한 이야기가 그 독립정신 안에 나와요. 지금 세상이 그렇게 되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물론 아직도 하나가 됐다고 하기는 힘들고 뭐 이슬람이라든가 중국이라든가 하는 그러한 거 있습니다. 저는 한 100년만 더 지나면은 세계가 하나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좀 그런 낙관적인 어떤 기대를 갖고 있습니다. 이슬람도 개화를 하고 중국도 공산당 체제가 무너지고 이러면 세계가 자유와 통상, 자유와 통상을 하게 되면 전쟁이 없어집니다. 전쟁이 없어져요. 그래서 영구한 평화 속에서 이 아름다운 지구 속에서 인류가 하나가 되어가지고 살 것이다. 이러한 역사의 큰 흐름을 이끌어가는 나라가 있는데 그게 바로 미국이다. 장차 이 나라에 비견할 다른 나라는 없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하나가 주옥 같은 말씀입니다. 지난 20세기 역사가 바로 그렇겠어요. 지금도 그러하고. 장차 미국이 자유와 통상으로 전 세계를 하나로 통합해 가면서 영구한 평화의 세상이 올 것이다. 그게 하나님의 섭리다. 나중에 이승만 박사는 독립운동하면서 그랬습니다. 우리 독립운동의 전선은 어디 있느냐? 김일성이처럼 백두산 정글에서 한 30-40명이 그 빨치산 운동한다고 그게 독립정신의 프론티아, 전선이 있는 겁니까? 그렇잖아요. 저 임시정부가 있는 상해, 중경, 거기에 독립운동의 전선이 있는 겁니까? 아니에요. 그 세계 중심이 아니에요. 우리 독립운동의 전선은 미국에 있나니 이렇게 얘기해요. 미국의 워싱턴이 우리 독립운동의 최전선이다. 그렇죠?
아무도 그 뜻을 이해를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미국에 있는 동지의 회원들에게 여러분은 독립운동의 최전선에 있는 분들이니까 희생을 해서 단결을 해서 독립운동을 해야 된다. 사실 한국의 운명은 워싱턴에서 결정이 되었습니다. 독립운동 전선이 거기에 있는 거죠. 그렇게 해서 임시정부가 만들어지고 나니까 곧바로 워싱턴에다가 구미위원부를 만들어가지고 독립운동을 했는데 상해에 있는 우리의 고상한 독립운동가들은 대통령이 되어가지고 상해 임기에 부임하지 않는다 해서 나중에 탄핵했습니다. 독립운동의 최전선이 어딘지도 모르고 하는 어리석은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을 상대로 해서 이승만 대통령이 그렇게 좀 마음의 고생을 하셨다 이런 생각합니다. 1904년에 벌써 감옥 안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는 곧 망해간다. 이제 1904년은 아직은 덜 망했습니다. 그러니까 망하는 과정에 1904년 2월달에 이제 한일 어정서가 이제 만들어져 가지고 외교 고문, 재정 고문을 파견하고 일본이 한국은 이 외교 재정 고문의 말을 들어서 외교와 재정을 하라 하면서 또 러일 전쟁이 이 러시아와 전쟁을 하는데 한국이 협조하라. 그게 한일 어정서 아니에요. 이게 만국의 첫 걸음이 1904년 2월 달입니다. 이제 이승만 대통령은 저 박사 청년은 이 만국의 운명을 피할 수는 없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왜 그러느냐? 우리가 한국인들의 조선인들의 마음을 얽어매고 있는 결박이 너무 심하다. 그래서 8가지 양반과 쌍놈, 제 뜻대로 생각하지 못한다. 관리에 대한 노예적 복종, 의리가 무엇인지 모른다. 사사롭다. 구습에 찌들어있다. 거짓말하는 악습이다.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 조물주가 부여한 인간의 권리, 문명개화의 원리를 모른다. 특히 가슴 아파한 것은 거짓말하는 악습이. 아버지가 아들을 가르치는데도 거짓말이 깃들어 있다. 야, 우리 조상은 뭐 무슨 판서를 했고 말이죠. 전부 거짓말입니다. 집주마다 제사 드리는데도 다 통정되고 어쩌고 저쩌고 자기 아버지를 다 그렇게 쓰는데 그거 다 거짓말이에요. 조상에 대해서 거짓말을 해서 자식을 가르치고 또 자식들에게 어떻게 해서 그 남을 잘 속여서 남한테 속지 마라. 그건 좋은데 어떻게 하면 또 잘 속이는 것까지도 그 삶의 한 방편인 것처럼 가르치는 이 문화, 임금과 신하의 대화 가능데도 거짓말이 깃들어 있다. 다른 나라와 외교를 하는데도 거짓말로 외교를 한다. 이렇게. 그 예를 들면 시간이 없기 때문에 지금 제가 다 이야기를 할 수가 없습니다. 왜 이렇게 됐느냐? 1000년 이상의 전제정치. 그래서 노예근성. 그래서 백성이 기진맥진해 있고 관리들의 임금의 말에 순종할 줄만 알고 그래서 나라를 위태로운 지경으로 몰아가서 이 나라가 다시 설 수 있을지는 심히 의심스럽다. 자,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조선이 따로 설 수 있을지, 따로 설 수 있다는 건 이제 독립을 할 수 있을지 심히 불확실하다. 그런데 이 관리와 임금과 관리가 잘못해서 그렇다. 이승만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것도 물론 중요하죠. 그러나 백성의 압제가 심하다. 이 백성이 1000년 이상의 전제정치, 1000년 이상은 다분히 수사입니다만 오랜 수백 년에 걸친 이 압제 하에서 이 백성들이 살아남기 위해서 의리도 모르고 거짓말하고 서로 속이고 이러는 가운데서 살아남기 위해서 그렇게 생겨난 문화가 있습니다. 그걸 가지고 백성의 압제라 그럽니다. 백성의 압제. 이 백성의 압제가 실은 더 무섭다. 임금의 압제, 관리의 압제가 무서운 게 아니라
이 백성 하나하나가 건강하지 않다, 병들어 있다. 거기서 발생하는 백성의 압제, 이게 무섭다. 그래서 지금 뭘 일을 하려 해도 되지가 않는다. 한번 굽어 자란 나무는 그 나무 가지를 간단하게 펼 수가 없다. 저는 이 백성의 압제란 말이 너무나, 이분이 나중에 57년도에 대통령이 되어갔을 때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한번 굽은 나무는 쉽게 펼 수 없나니 오랜 세월에 걸쳐서 백성을 다시 훈육을 해야 된다. 건강한 문명을 백성의 차원에서 다시 일구어야 되고, 그것이 독립의 기초다. 자, 이렇게. 그렇게 해서 그분은 대통령이 되고 나서 일민주의라는 걸 제창을 했습니다. 일민주의는 거기에 대해서 뭐 말씀을 안 하겠습니다만은, 이분이 대통령에 대해서 한 일을 이 독립정신에 벌써 다 이야기가 나와 있다는 걸 제가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이 조선이 따로 설 수 있을지 없을지는 참 의심스럽지만은, 단 한 가지 살아남을 수 있는 처방은 백성을 교화하는 데 있고, 그것은 새로운 천도를 우리가 깨닫는 데 있다 하는 그런 말씀을 합니다. 그 독립정신 제일 뒤편에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우리 동양에는 죽음 이후의 세계를 대비하는 길고 먼 장원한 도가 없다. 도가 없다. 공연이 말씀은 죽어서 어떻게 된다는 이야기가 없습니다. 죽어서 어떻게 된다는 이야기가 없으니까 사람이 죽음을 무릅쓰고 의를 끝까지 추구하지 않는다. 그런 이야기. 죽음의 세계는 불교가 나타났는데, 이 불교는 또 현실에서 어떻게 인간이 살아라고 또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동양에는 장원한 도가 없다. 그래서 이 장원한 도를 우리는 기독교에서 찾. 서양인들이 저렇게 굳세고 의롭고 용감하고 상호 신뢰하고 협동하고 하는 것은 그들에게 장원한 도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당장은 일본의 강압과 굴욕을 참고 견뎌야 된다. 한일 의정서가 맺어진 그 단계, 이 독립정신 책은 1904년 한 4월에서 7월까지 쓰였는데, 한일 의정서 체결한 뒤에 두세 달 뒤입니다. 일본의 굴욕을 지금 당하고 있는데 참고 견뎌야 한다. 참고 견뎌야 한다. 그러면서 우리가 새로운 문명을, 실력을 길러야 되고, 세계 공론이 우리에게 유리하게 돌아설 수 있도록 그때를 기다려야 한다. 세계 공론이 우리에게 유리할 수 있도록 세계 공론은 지금 미국도 그렇고 영국도 그렇고 다 일본이 조선을 지배하는 게 동양 평화를 위해서, 심지어는 조선의 백성을 위해서도 좋다. 다들 그렇게 생각했어요. 우리 참 부끄러운 이야기지만 그 기록에 다 있는 이야기입니다. 미국의 대통령은 일본이 한국에 대해서 특별한 지위를 갖는다 하는 것을 승인을 하면서 바로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루즈벨트 대통령이, 또 그 앞선 그 대통령, 역대 대통령들이 다 한국 정책을, 동양의 평화를 위해서는 일본이 한국에 대해서 특별한 권리를 갖고 한국을 보호 감리할 권리를 가지며 한국을 지도한다 하는 데서 미국이 동의를 합니다. 동양 평화와 조선 인민의 행복을 위해서 그게 더 좋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근데 저는 솔직히 말해서 그 미국 대통령의 판단이 틀렸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게 당시에 우리 조선의 현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백성을 교화하고 문명된 인간으로 만들고, 그리고 세계 공론이 우리에게 유리하게 돌아왔을 때까지를 우리가 기다려야 한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오직 한 가지 처방이 있다면은 백성의 교화다. 그래서 독립의 토양은 문명이다. 그리고 우리가 다시 독립을 되찾는 것은, 요건
독립 정신이 나오는 이야기는 합니다만은 나중에 하시는 말씀이 힘이 약한 나라가 독립하기 위해서는 혼자 힘으로는 안 되고 세계 정세가 급격할 때 어떤 그 강대국의 어느 나라의 도움을 받아서 국제적 협정으로 독립이 이루어진다. 그때가 언제인지 알 수는 없지만은 그날을 위해서 우리는 우리의 문명을 새로운 문명을 일구 가야 된다 하는 그게 이제 독립 정신입니다. 그런 정신으로 이제 프린스턴에서 뭐 유학을 하시면서 이때부터는 민족을 소생시키는 참 한국인의 모세와 같은 지도자로 스스로 역사적 사명감을 이렇게 자각을 하면서 굉장히 단순히 기다리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독립운동의 지도자로서 이제 역할을 하는데요. 이때 중요한 말씀을 이제 하나 합니다. 1908년에 미국과 일본의 협상을 논한다 하는 이번에 미국과 일본이 5조건을 협상한 데 대해서 세계 전객이 양국의 전쟁설이 막혔다고 하나 양국 관계를 정돈시킬 것은 붓이 아니고 칼인 줄 믿는 바이며 대의 20세기는 태평양 시대라 태평양 동서 양편에 두 나라가 새로 일어남에 있어서 한 물건의 주인이 둘이면 화평한 결과를 얻기 힘들 것이요 무수한 전쟁이 그 시작을 항상 외교로 열었으니 장차 두 나라 관계는 평화로 전웅되기 힘들다 하노라 하면서 장차 일본과 미국이 전쟁을 할 것이다 라고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이때 무슨 일이 있었느냐 하면은 1895년부터 일본인들이 이제 캘리포니아로 이제 이민을 막 1년에 한 4,500명씩 쭉 이민이 와가지고는 그 일본인 특유의 건면성과 또 뭐 노력과 또 상호 협동하는 분에서 아주 소액의 세력을 이렇게 확장하고 있었습니다. 그걸 본 이 캘리포니아의 백인들이 황화론이라 해서 이제 황인종을 경계하는 어떤 그런 여론이 일어나고 그래서 1906년 7년 이때가 되면은 아시아인들은 공립학교에 취약할 수 없다. 또 아시아 노동자는 미국의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없다 하는 그런 인종차별법을 만들어내요. 그래서 일본에서 여론이 이제 들끓고 양국 관계가 아주 험하게집니다. 그러면서 일본에서도 또 중국에서도 미국에서도 일본이 장차 캘리포니아를 이제 침공할 것이다. 뭐 하와이를 이어서 이런 소설도 막 나오고 양국 관계가 굉장히 불안해집니다. 미국 해군은 벌써 일본과의 전쟁을 준비하는 오렌지 워 플랜을 벌써 작성하기 시작하고 그 다 이제 자료가 다 있는데요. 이제 이런 상황에서 워싱턴에 있는 일본 대사와 미 국무장관이 신사협정을 맺습니다. 젠틀맨 어그리먼트라 보통 그렇게 불리는데 거기서 일본은 자율적으로 캘리포니아 이민을 연간 한 200명 이하로 코타로 제한하고 그리고 태평양에서 양국의 기득권을 서로 존중하면서 평화롭게 지낸다 하는 그런 협정입니다. 거기는 이제 이미 한국은 일본의 손안에 들어갔으니까 한국에 대해서는 일본의 권리를 인정하고 필리핀 이건 미국이 지배하는데 일본은 거기에 대해서 인정하고 기타 태평양에 있는 여러 가지 통상적인 권리에 대해서는 당국이 평화롭게 이를 해결한다. 그렇게 되니까 여론이 일본과 미국의 전쟁 가능성이 이제 없어졌다. 이렇게 이제 신문제 이렇게 논설이 쭉 나오니까 이 프린스턴의 이성만이 붓을 들어서 공립신문하고 캘리포니아에 있는 한인신문의 기고를 한 것입니다. 모든 전쟁은 평화협정에서부터 시작한다. 바다에 주인이 둘이 있어 본 적은 없다. 세계사에서. 태평양 양쪽 동서 양쪽에서 신흥강대국이 솟아오르는데
언젠가는 반드시 칼로서 이 관계를 정돈할 것이다 하는 이제 그 무슨 확신이 있었겠어요? 믿음이죠. 믿음, 종교적인 믿음입니다. 그래야 우리 한국이 독립할 기회가 오니까. 그래서 그때가 언제인지 몰라도 그때가 오면 우리가 독립을 할 수가 있는데 그때를 대비해서 우리 한국인들이 문명 개화를 이루어야 한다는 그런 뜻이겠죠. 근데 불과 33년 뒤에 이 예언이 적중을 했어요. 적중을 했어요. 1930년대가 되면 미국과 일본이 전쟁을 한다는 예언을 한 사람은 한두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뭐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이야기고, 더구나 중국과 일본이 전쟁할 때부터는 뭐 공공연하게 그런 이야기 하는 사람이 많습니다만 1908년부터 장차 미국과 일본이 전쟁을 할 터인데 그때가 우리가 독립을 할 기회요. 그때를 대비해서 미국과 일본이 전쟁을 하게 되면 우리가 미국의 편을 들어서 우리의 대포와 우리의 실력으로 그 전쟁에 참가해야 된다. 그러면서 전쟁이 끝나고 하는 그 국제적 협정에서 우리가 독립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이게 이제 이승만 대통령의 그 독립 방략이에요. 이후 여러 차례 그 비슷한 글들을 많이 발표를 했습니다. 역사는 그가 예언한 대로 됐어요. 됐습니다. 헛된 예언이 아니었어요. 불과 30년 만에 그 예언은 실현됐어요. 실현됐어요. 그 간절하게 기도한 덕분이기도 하겠죠. 이거 왜 자꾸 여기 다음 이제 예. 이제 시간이 다 돼서 한 5분만 더 이야기하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박사학위를 받고 국내에 돌아와서 YMCA 활동을 하다가 다시 이제 망명을 미국으로 해서 이제 쓰신 책이 이승만 대통령의 세 번째 저작입니다. 첫 번째 저작은 독립정신이고 두 번째 저작은 이제 거의 박사학위 논문인데 영어로 쓴 겁니다. 최근에 한국에서 이제 지금 번역이 되어 있지만은 그 책도 참 소중한 책인데 제가 소개를 드렸고 세 번째 책이 이 한국교회의 비판입니다. 그래서 한국교회는 일제하에서 유일하게 자유가 숨쉬는 것이다. 예수는 가난하고 불쌍한 사람을 위해서 권세에 저항한 인류 최초의 혁명가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예수님을 잘 아시는 분들이니까 제가 더 말씀을 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인류 최초의 혁명가. 이 말씀에 참 너무 저는 감동을 받았습니다. 말틴 루터는 최초의 근대인이고 서유럽 각국이 누리는 자유와 부강의 출발은 이로부터 이루어진다. 그러면서 아까 그 백성의 앞절한 말을 여기서 가장 무서운 적은 분열하는 우리 한국인이다. 우리 한국인들은 모이면은 분열한다. 분열한다. 나는 일제, 헌병, 경찰이 두렵지 않다. 고문도 심하게 받아보신 분이죠. 그러나 뒤에서 나를 음해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가장 두렵다. 두렵다. 그래서 하나 되기를 호소하는 이러한 이분의 이 평생의 독립운동은 여기에 그리고 건국 활동은 또 건국 이후에 그가 12년 동안 하신 것은 여기에 다 원리와 사상이 집중되어 있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준비한 이야기가 이승만이 저까지 이야기해야 되는데 지금 저까지 이야기할 시간은 도저히 안 되고 저건 바로 분열하는, 음해하는 그것은 또 뭐냐? 민족주의다 하는 그 얘기까지 해야 되는데 이미 날도 어둡고 해서 그건 또 다음 기회에 언제 특별한 기회에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관학당의 이용훈 박사의 말씀이었습니다. 대한민국의 종교혁명이 필요하다 하는 그런 공감대라고 할까, 모여라, 기도하자, 예배하자 하는 그런 대각성 기도, 대각성 예배가 지금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수만 건국대 대통령 수석부의장이신 손현보 목사께서 나오셔서 오늘은 트러스트 포럼이지만은 아주 중차대한 이런 흐름을 여러분께 정리해서 보고를 하겠습니다. 박수로 맞이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날씨가 좋았으면 옥상에서 바베큐도 하고 다 하려고 했는데 원래 태풍이 오고 그런다고 해서 또 밖에 비가 좀 지금 보슬보슬 오고 있어서 6시부터죠. 이때 식사가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잠깐 몇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전 세계적으로 보면은 36개국이 동성애법이 통과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68개국이 동성애를 하면 처벌한다는 그런 법이 통과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아프리카의 55개국 중에서 38개국은 이 에이즈나 이런 것 때문에 완전히 나라가 망할 지경에 있었기 때문에 좀 더 처벌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 세계적으로 158개국이 이런 법들을 반대를 하고 있는데 문제는 OECD 국가 대부분이 이것을 찬성을 하기 때문에 서구 유럽에서 대세처럼 이런 것들이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지난 7월 18일 날 동성 커플에게 건강보험 피부양권을 인정하는 판결을 대법원에서 했습니다. 이런 판결을 하고 난 다음에 대만이나 미국의 경우를 보면 2년 안에 단 2년 안에 동성애가 법적으로 통과가 되고 동성애가 통과된 나라의 그 형편은 사회 문화적으로 교회적으로 어마어마한 영향을 미치게 되어 있습니다. 영국이나 독일이 기독교 국가라고 하지만은 교회 출석률이 1.3%가 넘어가지를 않습니다. 교회들이 다 팔려나가고 술집이 되는 것은 기본이고 이제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도 부를 수 없는 이런 나라들이 되어가고 4살짜리 아이부터 동성애를 가르치지 않으면 사회 부장국으로부터 부모가 압박을 받고 피해를 보고 9살짜리 10살짜리가 학교에 가서 남성 되는 혹은 여성 되는 호르몬 주사를 맞아도 부모가 개입을 할 수가 없습니다. 개입을 하게 되면 처벌을 받고 얼마 전에도 처벌받은 사람이 감옥에 구속됐다는 뉴스를 접하고 또 학교 교사가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 성경을 믿는다, 창조를 믿는다 이런 것은 건날로 파면되는 거고 영국의 에녹이라는 교사는 여기에 반대한다고 400일 동안 구금되었다가 지난주인가 풀려나게 되고 또 계속적으로 하면 또 구금이 될 겁니다. 이거는 독재 체제보다도 더한 체제가 우리 눈앞에 있는데 이걸 모르고 있습니다. 우리는 차별금지법이라고 그러니까 차별을 금지하는 건 뭐 얼마나 좋은 거냐. 하지만은 우리가 알다시피 이 차별금지법 안에 포괄적이라고 하는 건 우리나라는 대부분 모든 법에서 차별을 다 금지를 하고 있는데 이 포괄적이라고 하는 것은 남자와 여자뿐만 아니라 이제는 남자가 되든 여자가 되든 그런데 관여하지 말아라 하는 어마어마한 우리가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했던 이런 법들이 통과되기 때문에 이는 반드시 막아야 되고
저는 이 판결을 하는 자리에 있다가 그것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야 이제는 한국도 끝났다 하는 그런 이야기를 가지고 이야기하는 걸 보고 2주 동안을 함께 기도했는데 8월 1일 날 아침에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정말 이거는 사워야 되는 것,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확실하고 명확한 메시지를 주셔서 제가 그것을 가지고 주일날 설교를 했는데 어쨌든 그 설교가 유튜브로 나가서 지금 200만 명 모이는 이런 집회를 계획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10월 27일 종교개혁 507주년이 되는 이때에 우리는 새로운 종교개혁하는 마음으로 이 일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종교개혁은 마르틴 루터가 오직 성경,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이걸 가지고 슬로건을 내걸고 이 천년의 모든 역사를 새롭게 했는데 지금 우리는 이 구절이 바로 우리의 구절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이제 사람들 성경을 안 믿습니다. 위실론적 진화론이나 창조론 이런 것들은 창세기를 신화로 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진화론은 과학적인 사실이라고 믿고 진화론이 과학적인 사실이면 어떤 법칙이나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그게 론이 붙은 거는 이건 아직도 증명되지 않은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학계에 있는 학자들이나 젊은이들이 이것을 받아들이고 성경은 오래된 신화로 치부하고 검증되지 않았던 진화론은 확고한 과학적인 법칙처럼 받아들여서 이제는 성경이 틀렸고 진화론으로 가야 된다. 그렇게 되면은 아담과 하와 이전에도 누군가가 있었고 아담과 하와 이전에도 조상이 있었고 그 원숭이 됐었을 거고 그럼 누가 죄를 지은지도 모르고 왜 예수님이 왔는지도 모르고 이런 거는 완전히 성경을 흐트러뜨리는 자유주의 신학보다도 10배나 더 무서운 이런 것들을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오직 성경이 아니고 오직 진화론 이것이 지금 사회의 대세가 되어가는 이런 때입니다. 안창호 위원장이 성경을 믿는다고 탈리반이라 그랬잖아요. 탈리반이 누굽니까? 완전히 자유를 억압하고 여성을 억압하고 마음에 들지 않으면 임산부에 배를 갈라서 아기를 내치는 이런 사람들이 탈리반인데 일반적인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 일반적으로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그냥 복음주의자들입니다. 성경 그대로 믿는 우리가 복음주의자인데 이런 복음주의자를 탈반이라고 불렀단 말이에요. 만약에 이대로 넘어갔으면은 이제 예수 믿으면은 탈리반처럼 되는 거고 예수 믿는다고 말하는 교사가 있으면은 그 탈리반 교사가 되는 거고 이거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차별금지법이 통과되고 나면은 첫째는 우리의 자녀들이 완전히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기억도 못하는 이런 나라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저 유럽을 보면은 공립학교에서 하나님을 못 믿잖아요. 창조론을 못 가르치잖아요. 자기가 예수 믿는다고 말하면은 약자보호법에 걸리게 됩니다. 이거는 우리 자녀들이 1%대로 예수를 못 믿게 하는 이런 법이기 때문에 절대로 통과해서는 안 되고 또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은 이 법이 통과되고 나면은 직장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안창호 저는 이 위원장이 이번에 강력하게 자기 신앙을 고백하고 나감으로 오히려 김성애가 모든 기독교 단체가 일어나서 탄핵을 하고 그 지역의 지역구를 찾아가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이래서 결국은 김성애 국회의원이 고양시 어느 한 교회 가서 그 지역의 모든 목사님들을 모아놓고 사과를 했습니다. 사과를 했기 때문에 이제는 기독교 탈레반이라는 말을 사용하지 못하게 된 겁니다. 만약에 안창호 대법관도 거기에 대해서 자기 신앙을 접었다든지 또 낙마가 되었다든지 이렇게 했으면은 우리 정말 어마어마한 문제가 생기될 거고 지금 유럽처럼 남자가 왔는데 그
그 사람이 생물학적으로 의사가 볼 때 100% 남자인데 여자입니다 했다고 의사가 지금 발익돼 가지고 소송하고 있다는 뉴스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제 자기의 직업,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은 직업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교사는 절대로 가릴 수가 없습니다. 지난 주간에도 호주와 뉴질랜드에서 교사하고 있는 분이 우리 교회 와서 간증을 하고 돌아가셨는데, 학교에서 이런 고백은 바로 모든 직장에서 떨어지는 거예요. 교사든지 강사든지 십자가 목걸이를 못하게 됐습니다. 이제 우리의 모든 직장이 예수 믿는 하나 때문에 다 파멸된다고 하는 것은 직업의 자유가 완전히 끝나는 거고, 그 다음에 표현의 자유가 완전히 없어지는 겁니다. 동성애자들이, 의사들이, 보건 관계자들이 동성애와 에이즈를 연관시키면 꼭 안 되잖아요. 제재를 가하잖아요. 방송에서도 동성애와 에이즈를 가하면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제재를 가하잖아요. 이제는 우리의 자유를 말을 못하는, 표현의 자유가 사라지는, 이 완전 전체주의 국가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교회가 말살하게 되는 거죠. 이런 법이 통과된 나라는 교회가 사라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일이 있어도 이것을 막을 거고, 100만 명이 모이고 100만 명이 온라인으로 이것을 시청을 하면서 함께 동참을 해서 우리 대한민국을 살리고, 정말 하나님 말씀을 떠난 이 시대에 제2의 종교개혁을 이루어서 한국도 살리고 세계적인 이 물결을 완전히 막아서 되돌려서 하나님께로 돌리는 이런 역사를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런 일을 하기 위해서 우리 기독교에서만 이런 일을 하는 거 아니고 사회적으로도 여러 가지 또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기 때문에 기금을 200억을 모아서 전달할 건데, 그런데 시작된 지 2주도 안 됐는데도 벌써 100억이 기금이 모여져서 다음 주 월요일 날 이것을 전달하는 전달식을 가지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한국 교회가 이념이나 교파나 이런 걸 다 떠나서 우리 한국에서 가장 큰 종합이나 합동이나 백석이나 고신이나 대신이나 기성이나 주요 교단들 전부 다가 이게 동참을 하고 함께하겠다 하고 결의한 것은 정말 한국 역사상에 없는 그런 일이었고, 이제 오늘 24일, 25일 남았는데 저희들이 열심히 노력을 하고 준비를 하고 하나님께 기도를 하고 또 40일 기도하는 이런 단체들이 많이 있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번에는 우리를 긍휼하게 주실 거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도 이제 귀하신 분들이 왔는데 부득불 이제 서울에서 해드릴 있고 각 지역의 단체들을 많이 만나야 되기 때문에 왔다 갔다 하다가 이제 지금 마치고 난 다음에 바로 지금 이제 내려왔는데 또 비행기를 타고 마지막 비행기로 올라갈 그런 계획입니다. 어쨌든 이 부산 경남에 있을 때 즐거운 시간 되시고 오늘 저녁 식사 잘 하시고 내일 아침에 저희 교회에서 정말 따끈따끈하게 주는 이 소고기 국도 드시고 건강하게 투어를 잘하고 올라가시기를 바랍니다. 대한민국의 제2의 종교 개혁이 필요합니다. 대각성 기도, 대각성 예배, 이것은 우리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를 건국한 그런 건국 이념과도 상통하는 그런 위대한 그런 이벤트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여기에 사역에 온 생명을 다 걸다시피 뛰고 있는 손현보 세계로교회 목사님, 그리고 우리 기념사업회 수석부의장께 격려와 성원의 박수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일찍이 공자는 은혜를 잊지 않기 위해서 잊지 않는 사람이 진심코 그는 인이라고 그랬습니다. 이승만 대통령이 자유를 우리에게 주었습니다. 자유민주주의의 대한민국, 기적의 대한민국을 만들어주신 이승만 대통령을 기억하며 또 선양하는 여기에 오늘
대한민국의 아주 그 걸출한 영화 감독이신 이장호 감독이 하보만의 약속을 지금 준비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잠깐 모셔서 이미 많은 얘기를 하셨습니다만은 주요한 얘기를 몇 말씀 더 부탁드려 보겠습니다. 이장호 감독을 소개하겠습니다. 감독 데뷔 50년 지금 기념작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박수로. 네, 오늘 이용훈 교수님 말씀 주신 걸 듣고 진짜 더 일찍 이승만 박사 공부 이용훈 교수님한테 배웠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그 영화는 제가 만든 영화는 기록 영상으로 전부 돼 있기 때문에 1945년 이전에 이승만 박사님의 기록 영상은 아주 정말 희귀하기 때문에 그걸 보여드리지 못하고 저는 히로시마 나가사키 그 원폭 이후부터 영화가 시작돼서 이승만 대통령에 대한 얘기를 제 나름으로 깨달은 하나님과 대한민국의 언약이라는 걸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이 과거에 대한민국을 어떻게 건국시키셨나, 그 다음에 이어서 박정희 대통령을 등장시켜서 이 대한민국을 어떻게 경제 부국으로 만들었나, 그 중심으로 얘기를 하고 마음속에 두 분을 보면서 하나님이 저한테 깨닫게 해주신 게 성경에서 찾아볼 수 있는 모세와 그 다음 여호수아, 그 다음에 요셉, 다윗 뭐 이런 그 성경의 위대한 인물들의 모습을 두 사람에게서 많이 발견하고 느꼈습니다. 이승만 대통령은 뭐 여러분도 다 아시다시피 아주 독실한 기독교 신자로서 그 신념으로 대한민국 건국을 했고, 아까 이용훈 교수님한테 짧게 그 제 박정희 대통령에 대한 얘기를 말씀드렸는데, 박정희 대통령의 그 비서였던 김소영인가 하는 분이 박정희 대통령을 묘사를 어떻게 했냐면 맹자의 책에 고자장이라는 대목이 있는데 거기 보면은 하늘이, 하나님이 아니고 거기서는 저 중국이니까 하늘이 사람을 선택해서 들었을 때 그 사람을 의도적으로 아주 초면서부터 고생을 많이 시킨답니다. 근데 그 이유는 하는 일마다 되는 일이 없고 배를 골게 하고 하는데 그 이유는 그 사람의 그 고생을 통해서 인내심과 그리고 소원, 바라는 신념 이런 것들을 성장시켜서 그 사람을 통해서 세상에 베풀게 할 수 있는 위인을 찾는다라는 그런 내용인데 박정희 대통령이 그런 사람이라고 그 비서는 강력히 주장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승만 대통령과 박정희 대통령을 깨닫게 된 것 자체가 제가 하나님을 통해서 얻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전번에 그 영화 장면을 거친 편집으로 보여드렸지만 거기에 제가 미리 말씀드린 백두산 구국 기도회에서 느꼈던 하나님의 계시를 말씀드렸는데 저는 정직하게 얘기해서 1945년생 이제 80이 돼 가는데 제 일생을 이렇게 돌아보면 지금도 철부지고 체계적으로 논리적으로 이렇게 성장하지 못한 그런 부끄러움이 있고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이상하게 열등감이 많은 청소년 시절을 보냈습니다. 집안 또 배경도 그렇고 그래서
중요한 거는 이 학업 공부에 대한 열등감인데 어떻게 그 부모님이 학교를 보내는데 초등학교서부터 중학 입시 경쟁에서 가장 그 입시를 준비하는 초등학교 서울에 있는 덕수초등학교에 들어가서 수재들 속에서 공부하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학업에 대해서 재미가 없어지고 성적은 떨어지면서 자꾸 열등감이 커졌어요. 그 열등감이 중학 들어가서도 또 수재들 속에서 열등감이 생기고 대학 가서도 그런 열등감 속에서 저는 어떻게 보면은 바르게 자라지 못했는데 저희 아버지는 또 그거를 전혀 무시하고 공부 못하는 거에 대해서는 신경 안 쓰시고 아버지가 좀 그 예술가 기질이 있는데 미 군정하에 그 공고처에서 영화 검열관을 하셨어요. 그래서 굉장히 자유롭게 저를 키웠는데 그 아버지 영향으로 영화 감독이 됐는데 제 열등감과 제 어떤 학습 능력으로는 도저히 그 영화로 성공할 수가 없었는데 다행히 하나님이 저를 그렇게 키우셨다고 생각합니다. 열등한 사람을 하나님이 기회를 주셔서 영화에서는 그런 학습 능력보다 영감, 직감, 예감 이걸로 영화를 만들 수 있게 해주셔가지고 영화 감독으로서 그래도 이름을 알리고 이렇게 살아왔는데 저는 그래서 제 연출 방법도 천수답 연출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농부가 씨를 뿌리고 그냥 햇빛, 바람, 비를 통해서 자연이 자라는 그 천수답을 저는 하나님이 주신 저에 대한 영감, 직감, 예감으로 영화를 만드는 그런 어떻게 보면 좀 우둔한 그런 걸로 살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한테 감사드리는 게 이승만 대통령과 박정희 대통령에 대해서 예지를 주셔서 이승만 대통령, 박정희 대통령을 통해서 대한민국의 과거가 하나님의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하보음만의 약속이 이루어졌고 지금 현재 보면은 좌파들의 해방 공간서부터 땅속에 있다가 들고 나올 때가 되면 들고 나와서 막 어지럽히는데 지난 몇 개의 좌파 정권 때문에 마치 대한민국 건국초처럼 굉장히 불안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위해서는 차세대 아까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차세대에게 이승만 대통령의 건국 정신, 독립 정신 이런 것들을 알려줘서 차세대가 공감해야만 대한민국의 미래가 두 분이 이승만 대통령, 박정희 대통령이 원하시는 대한민국의 미래가 이루어진다라고 생각합니다. 또 저는 미래에 대해서 통일이 불안할 때 늘 생각하는 게 하나님이 보호하사 미래도 보호하신다는 생각 때문에 저는 틀림없이 자유민주주의의 통일국가가 한반도에 이루어지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것을 영화로 나타내려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말씀하신 것들이 잘 반영되는 멋진 그 하보우만의 약속을 오늘 약속하신 대로 기대하겠습니다. 자, 이제 미래로 갈까요? 네. 이 기념사업회가 우리 미주의 여러 지역처럼 그 서울을 비롯해서 인천, 광주, 부산 여러 지역으로 확산되는 가운데 특히 우리 늘 지지적인 기상이 돋보이는 손현보 목사님의 정신을 이어받아서 아주 부산 지역을 활발히 이끌고 있는 차세대 주자들이 있습니다. 네.
그 가운데 우리 서영광 박사를 소개를 좀. 네, 그렇습니다. 우리 소년법 기념사업회 수석부회장님의 아드님이기도 한데 트러스트 포럼의 부산 대표인 손영광 대표가 앞으로 이 부산 지역의 기념사업회가 어떻게 이끌어질지 그 청사진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300까지 나오겠습니다. 나오세요. 박수로 맞으시면 고맙겠습니다. 아주 예쁜 둘째 아들, 그리고 첫째 살림 미천도 따라 나오는 가족 패밀리가 저만 나왔습니다. 여러분 성원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트러스트 포럼 이승만 기념사업회 함께 한 3개월에 한 번 정도씩 서울에서든 부산에서든 뵙는 것 같습니다. 창녕 트러스트 포럼을 할 때 성규학 기자님 고택에서 그때 이제 여기 계신 분들 많은 분들이 오셨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그때 첫째 딸이 이만했습니다. 그래가지고 돌이 되기 전에 그때 인사드리고 했던 기억이 나는데 첫째는 벌써 이렇게 걸어다니고 이제 둘째가 이렇게 이제 태어나서 또 인사드릴 수 있어서 영광입니다. 네, 인사드리고 제가 조금 더 이어나가겠습니다. 많이 닮았어요, 둘이. 네. 저희가 이승만 대통령에 대한 역사를 아마 청년들이 잘 몰랐을 겁니다. 저 또한 그랬고, 그런데 이제 몇 년 정도 전부터 많은 청년들과 청소년들 또 학부모님들이 관심을 가져주시는 것 같습니다. 저도 얼마 이제 되진 않았지만 지금 감사하게도 작년 올해입니다. 올해 초부터 해서 한 독지가의 후원으로 인해서 저희 부산에 있는 저뿐만 아니라 저희 단체뿐만 아니라 트러스트 포럼 부산도 이제 포함인 거고 또 전국에 있는 한 20여 개의 보수적인 어떤 신앙을 가지고 이승만 대통령을 또 존경하는 그런 단체 20여 개가 모여서 이승만 장학단이라는 걸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물론 그 각각의 활동하는 청년들의 회원수를 따지면 1000명 이상이 되겠지만 한 50여 명에게 평균 이제 월 50만 원 정도를 해서 각 단체가 성장할 수 있도록 그럼 이제 한 달에 2,500만 원입니다. 이 정도의 후원을 지금 받아서 여러 단체에 배분을 하고 또 새마을 운동처럼 잘하는 곳을 더 많이 배분하고 못하는 곳은 깎기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저희가 이런 활동들을 청년들이 해나가고 있습니다. 또 벌써 이제 내년의 예산은 2배를 이제 후원을 받기로 약속이 돼 있기 때문에 내년에는 한 달에 5천만 원씩 전국에 있는 청년단체들 이승만을 존경하는 이런 친구들이 자발적으로 관할할 수 있도록 저희가 잘하는 곳에 후원을 해주고 이런 체제를 만들어 나가고 있습니다. 사무총장님께서는 이제 좀 알고 계신 내용이고 참 감사한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고 우리의 과제는 얼마나 빠르게 물론 우리가 이제 천천히 하는 것도 좋지만 그렇지만 우리가 얼마나 급속한 속도로 우리가 대한민국을 정상화시키고 대한민국이 무너져 나가는 걸 바로 세울 수 있는가 이게 지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번 여름에 이렇게 전국에 있는 청년단체들, 청년들 모아서 견미단이라는 프로그램으로 이제 미국에 갔습니다. 제가 사진을 몇 개 지금 준비했는데 사진 한 1분 정도, 1-2분 정도만 띄우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한 50여 명의 청년들에서 저희 이 이승만 장학단도 그렇고 지금 견미단도 이끄시는 분이 이제 조평세 박사님입니다. 조평세 박사님 지금 견미단 청년들 그렇고 부산에서 활동하는 청년들은 다 에이커스 지금 참전 용사분들 미국에서 100여 명 정도 오셨잖아요. 이제 그쪽에 지금 다 부산에 가 있고 조평세 박사님도 그쪽에 가 계십니다. 이렇게 조평세 박사님이 단장, 제가 부단장 이렇게 해서 청년들 50여 명을 데리고 부산 세계로교에서 한 10몇 명 참여를 했어요. 이렇게 이승만 대통령 동상이 있는 여기 한인 기독교회, 하와이 한인 기독교회 여기도 갔었고 사진 몇 개만 보여드리겠습니다. 다음 사진 여기서 안 넘어가네요. 다음 사진이 또 한인 기독교회에서 네, 쭉쭉 넘어가시나요? 네, 잠시만요. 우리가 봐야 될 사진들이 있습니다. 조금 보면 좋을 사진. 같은 곳입니다. 네, 넘어가고. 네, 여기는 필라델피아에 이제 또 여기서 너무 감사한 게 이승만 기념사업회 필라델피아 쪽에서 이제 다 많은 지원을 해주셨습니다. 밥도 사주시고 연결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여기 바로 한인 행진 2조 한인 네네 네, 극장에 리틀 시어터 극장 앞이고 다음 이날도 마침 미리 예약을 해서 열 수 있었습니다. 네, 다음 사진 해서 안에 들어가서도 이제 강의를 듣고 또 했고요. 다음 또 프린스턴에 들렸을 때는 그러니까 하와이에서 한 3일 정도 있고 보스턴에서부터 저희가 워싱턴 DC까지 이렇게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바로 아까 전에 말씀해 주셨던 이승만 홀입니다. 이승만 홀에서 이제
남이루 박사님, 남신우 박사님의 강의를 듣고 또 다음 여기 이승만 홀입니다. 네, 이렇게 사진도 찍고 다음 자 여기가 이제 이승만 렉처홀인데 아까 전에 이것에 대한 얘기가 아까 전에 회의 중에서 조금 나왔었는데 여기를 보면 프린스턴 대학교 안에 여기가 지금 공공정책국제학부를 대표하는 건물 안에 이제 여기 이게 있습니다. 그래서 뒤에 렉처홀이라고 이승만 대통령 사진과 함께 누가 이제 후원을 했는가 해서 이제 이 홀을 저희가 갔을 때 이 안에서 강의도 듣고 식사도 할 수 있게 도와주신 그 강신호 박사님 해서 이제 그런 분들과 또 프린스턴을 졸업하신 분들 해서 이제 이쪽에 후원을 해서 이제 이게 만들어져 있는 걸 알 수 있고 있더라고요. 이제 이런 것들을 받고 프린스턴에 뭔가를 설치하겠다라고 하면 이제 마찬가지로 여기 계신 분들이 뭐 LG 뭐 사장님도 계시고 뭐 다양하십니다. 보니까 이미 적혀 있는 분들이 이제 그런 분들과 함께 프린스턴 대학교 졸업생들과 함께 뭔가 할 수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아까 들었었습니다. 청년들은 부산뿐만 아니라 전국에서 많이 성장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 경미단도 가서 보는 것만큼 정확하고 감동되는 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활동도 계속 이어나가려고 합니다. 많이 응원해 주시고 또 먼저 이렇게 나가주셔서 정말 항상 감사드리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승만 기념홀은 그 정운찬 정 총리를 비롯해서 그 프린스턴 대학 졸업생들이 함께 기금을 모아서 학교를 위해서 이승만 대통령을 기념하는 의미로 기여를 한 것이 발달이 된 것으로 제가 알기로는 그런데요. 아마 그 앞으로 이 좋은 그 뿌리가 많이 확산되리라는 그런 청사진이 제시돼서 매우 희망적입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어제 오늘 이런 좋은 대화를 듣고 나누고 그리고 강연도 듣고 하면서 많은 것들도 생각하시고 특히 이 신뢰에 대해서 아마 한 가지쯤 조금 더 깊이 다들 좀 말씀 나누고 싶은 것이 있을 텐데 다 듣기엔 시간이 좀 부족하고요. 못다한 얘기들을 식사 시간에 나누기로 하고 딱 한 분의 말씀만 어제 오늘을 좀 한번 정리하면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찬숙 전 의원을 모시고 신뢰에 대해서 또 어제 오늘 우리 함께 나눈 시간에 대해서 어떤 소감을 갖고 계신지 잠깐 말씀 들어볼까요? 네, 모시겠습니다. 박수 주시죠. 기습 공격입니다. 네, 아마 그 어제 오늘 여러분이 느끼신 그런 소감들 뭐 감회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근데 위층에 아마 식사도 준비되어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천천히 말씀을 나누시고요. 잠깐 소감을 우리 박찬숙 전 의원께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습 공격을 제가 당했습니다. 근데 제가 방송 50년을 해서 뭐 여러 언론에도 나왔습니다만 제가 했던 방송은 다 생방송이었습니다. 녹음 방송이 없었기 때문에 그나마 준비된 사람입니다. 이승만 그 건국 대통령에 관한 얘기를 하면 제가 1945년생입니다. 그러니까 1945년 8월 15일까지는 일제시하고 8월 15일 이후는 건국시대입니다. 저는 다행히 8월 15일 이후 건국시대에 태어났습니다. 근데 이건 뭐 듣고 어렸으니까 인지하지 못한 채 이만큼 살았는데 어제 오늘 그리고 이제 이승만 건국 대통령에 대한 이런 모임에 올수록 구체적으로 상세하게 제 머릿속에 입력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여서 내가 저거는 빨간색이라고 느끼는데 다른 사람은 분홍색이라고 또 어떤 사람은 주황색이라고 볼 수 있지 않습니까? 보는 각도에 따라서 바람에 따라서 그런 것을 많이 알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의견이나 시각을 섭렵해서 내 마음속에 저장할 수 있는 그래서 조금 더 유식해지는 그러한 어제 오늘이었습니다. 여러분 반가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승만 대통령이 돌아가시기 전에 뉴욕에 있는
친지 내무장관을 맡겼던 이 장관을 불렀습니다. 그래서 하와이에서 내 후사를 맡아줄 양자가 필요한데 누가 나한테 양자를 주겠는가, 이순영 장관에게 지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가 한국에 돌아와 일종의 양녕대군 후손 중에서 고르기 시작합니다. 5가지 조건: 양녕대군 이승만 대통령이 16대 손, 17대일 것, 결혼 미혼일 것, 대학을 졸업할 것, 군대에 갔다 왔을 것, 영어도 좀 해야 될 것. 5가지 조건에 패스한 사람이 작년 11월 1일에 11개월 전에 타계하신 이인수 박사입니다. 그가 평생 동안 이승만 대통령의 후사를 맡아서, 국민 여러분, 이승만 대통령을 잊지 마십시오. 평생을 그렇게 사용했습니다. 그와 함께 이승만 대통령의 사절을 지키며 또 프란체스카 여사가 이화장에서 22년간의 생활하시다 돌아가셨습니다. 며느리로서 오랫동안 봉사했던 우리 조혜자 여사가 외기러기처럼 오늘 이 자리에 오셨습니다. 박수로 맞이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잠깐 나와주세요. 이인수 박사님은 5가지를 통과하셨다고 했는데 우리 조혜자 여사님은 몇 가지 조건을 통과하셨을지 궁금합니다. 나와주시죠. 27살에 이제 시집을 가셨는데요. 경향신문의 리드 기사가 27살 노처녀가 일약 신데렐라가 되다. 그때 제목이었어요. 그때 27살이면 노처녀입니다. 간단하게 프란체스카 여사하고의 생활상을 한 2분 정도만 시간 있습니다. 어머님. 여러분 감사합니다. 어머님은요, 항상 이 밥상에서 이 박사가 좋아하는 게 제 앞에 놓여 있으면은 살살 이렇게 이 박사 앞으로 밀어주세요. 제가 이 박사가 좋아하는 걸 다 먹겠습니까? 그런데도 살살 이렇게 밀어주시고, 또 이제 외국인들하고 식사를 하는 약속이 생기면 앞에서는 칭찬을 하지만은 뒤로 돌아가서는 흉을 본단다. 그러니까 네가 그 테이블 매너가 시원찮을 때는 내 이마를 봐라. 그러면서 어머님한테서 이게 올라가면은 이거 하고 있다가 얼른 내려놓습니다. 그렇게 이제 어머님이 저를 많이 훈련을 시키셨는데, 항상 어머님 방에서 이렇게 내다 보이는 유리창이 있어요. 거기서 이렇게 내다보면서 어머님이 이렇게 경대 앞에다가 바를 정자를 이렇게 해놓더라고요. 저게 뭘까 그랬는데, 한 번은 이제 이 박사가 밥상에서 사례가 들렸는데 어머님께서 당장 거기서 말씀하시더라고요. 내가 너한테 부탁하기를, 날씨가 찰 때는 구두를 바로 방으로 들여놓으라 그랬는데 이달 들어서 네가 17번을 안 들여놓더니 너희 남편이 감기가 들렸구나 그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너무 속이 상하더라고요. 그래서 밥을 얼른 이제 밥 숟갈을 놓고, 이제 저도 이제 화났다는 표시를 어머님한테 좀 하고 싶어가지고 제 방에 와서 이렇게 둘러 누워 있었어요. 그러고는 어머님이 이제 제 낌새를 보시려고 제 방문을 열고 이렇게 내다봐도 옛날 같으면 어림없죠. 어머님이 방문을 열면 얼른 일어나서 어머님을 이렇게 맞이하는데, 그날은 나도 불났습니다 하는 거를 좀 보여드리려고 그대로 다리를 뻗고 들어 누워 있었는데,
가만히 보니까 이제 우리 이 박사가 이제 다른 때보다는 좀 빨리 들어오는 소리가 나서 안 보는 척하고 이렇게 겼는 줄로 이렇게 봤더니만은 세상에 자기 구두를요 자기가 이렇게 어머님 방 쳐다보면서 슬쩍 들고 들어오더라고요. 나 야단 안 맞게 하려고. 네, 그리고요, 마지막으로 어머님 프란체스카 여사가 그 아버님이신 이승만 대통령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며느리한테 아주 준 소중한 말씀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머님이요? 네, 그 아버님은 이제 머지않아 그 나폴레옹은 200년 걸렸다고. 나폴레옹이 프랑스의 영웅이 되는 거는 앞으로 200년이 200년이 걸렸는데 너희 아버지는 우리 한국인들이 프랑스 사람보다 똑똑하다고 하시면서 그렇게 오래 걸리지는 않을 거니까 걱정 말라고 저한테 그렇게 말씀하시고 떠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마 그 발을정자 표시가 많이 마음에 네. 삼으셨던 모양입니다. 그래도 대단히 그렇게 고맙습니다. 추억하실 것이 많기 때문에 네. 많이 외롭지 않은 나날을 앞으로 보내시라 생각합니다. 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은혜를 잊지 않는 사람이 참다운 인이라고 그랬습니다.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 우리는 미래로 가야 합니다. 우리가 새롭게 더 정진할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일이 앞으로 산적해 있습니다. 오늘 부산의 비전센터에서 21차 트러스트 포럼을 여러분과 함께 했습니다. 감회가 깊죠? 지난번에 우리가 2년 전에 와서 트러스트 포럼 참여했지 않습니까? 네, 바로 그리고 또 이 자리에서 트러스트 포럼에 여러분과 했는데 그때는 사실은 또 많은 주자들이 이 자리에서 함께했고 오늘은 바다 건너에서 온 많은 또 귀한 분들과 함께해서 트러스트 포럼이 나날이 그리고 또 이승만 기념사업회가 빗나가리라는 확신을 아까 영웅의 길이 훨씬 더 앞당겨질 거라고 프란치스코 여사가 말씀하셨다고 했죠. 네, 바로 그런 희망을 갖습니다. 네. 이틀 동안 좋은 말씀을 해주신 분들도 수고하셨지만 들어주신 여러분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 대단히 고맙습니다. 22차 트러스트 포럼을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그 이충 내가 지금 한번